회차를 거듭할수록 정이 들고 점점 더 빠져드는 토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부터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는 토크. 소중한 내 감정과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뤄보는 본격 심리 버라이어티 토크쇼 냅둬요 10편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착착착착착착. 자, 착착착착착.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유 대표님부터 갈까요? 네, 저는 카르페디엠 뮤직 라이브러리와 그다음에 서현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 또 카메라가 저기 있습니다. 아, 네. 카메라 보시고. 네. 교육 전문가 네. 유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분이?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이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함세의 대표 장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스타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이 이수정이고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가끔 노래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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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감정 키워드는 용기 나는 기운 나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사전. 저는 사전을 좋아합니다.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준비된 인재. 자, 사전에 찾아왔습니다. 자, 내용은 용기라는 단어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이게 뭐지?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 기계랍니다, 여러분. 기계. 머신은 아니고요. 기계. 네. 자, 썰렁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제가 유의어, 반의어 이런 데 보니까 이 용기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 외에도 그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기. 용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는지 한마디씩 우리 스타린부터 한번 용기하면 어떤 게 딱 떠오르시죠? 행동의 원천? 행동의 원천. 행동의 네. 원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마다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 예. 좋습니다. 음. 우리 유 대표님 어떠세요? 용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아이들에게 역시 포인트가 아이들에게 맞춰져 있군요. 좋습니다. 올리브님 어떠세요? 용기 그러면은 네. 마음을 좀 굳게 마음을 먹어야 굳게. 돼. 맞아요. 예. 그래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맞아요. 용기가 좀 생기지. 네. 용기라는 게 아까 세린님도 얘기했지만은 나이를 먹으면 겁나는 게 많고 맞아요. 사리는 게 많아서 용기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을 좀 굳게 먹어야 되는 그게 용기 그렇죠. 저한테는. 네. 저는 우리 냅둬요를 시작한 이후로 이게 사실은 이제 프리토킹을 하는 거를 추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긴 하지만 또 진행자다 보니까 이 방송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냐면은 일단 지금처럼 단어를 일단 찾아요. 네이버에 찾아서 이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뭔가 이렇게 찾고 두 번째는 그 용기 나는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찾아봤더니 이번 주제에서는 영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행복을 찾아서라는 윌 스미스 주연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원고를 보내드렸지만 제가 어제 또 유튜브로 여러 가지 리뷰 영상을 봤죠. 네, 내용이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제가 최근 몇 년에 겪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내용과 너무 일치돼서 그런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윌 스미스가 이제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가 너무 비싼 관계로 모두 다 거절을 해가지고 네, 저기 지금 나가고 있네요. 저 포스트입니다. 네, 윌 스미스 실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이제 가난에 허덕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리고 집세를 못 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네. 그러면서 아이와 같이 그 노숙자들이 이제 기거하는 그런 데서 줄 서서 이제 뭐 울고 불고 하면서 아유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제 눈물 조금 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을 근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실제는 크리스 가더너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맞습니다.
예. 아, 보셨어요, 유 대표님? 저는 영화를 봤어요. 아, 그러면 좀 살짝 소개를 좀 더 얹어서. 뭐 공감합니다. 지금 네네, 써주신 그 네네. 내용들에서 어. 그냥 뭐 머릿속에 저도 네. 남는 게 네. 찡한 게 있어서 찡한 게 있죠. 네. 지금도 울컥하셨네요. 네. 그러면서 이게 뭐 극복해가는 그 과정들을 그렇죠, 보면서 아 어쩌면 저래 네, 네. 너무 잘한다. 저 사람 진짜 박수 쳐줘야 돼. 네, 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네. 그 지금 제가 지금 갑자기 얘기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이 크리스 가드너가 그 이제 돈을 너무 그 의료기계로는 안 되니까 뭐 볼 게 없을까 했는데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다는 걸 이제 알고 그걸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뭐 이제 무슨 주식 중개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학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대뽀로 그냥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 담당자 책임자가 택시 타는 거를 같이 타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한테 막 이게 어필을 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딴 게 없고 이렇게 큐브 맞추는 데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 윌 스미스가 자기가 맞춰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취직하고 싶고 그게 이제 나의 니즈죠. 그 취직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그게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 해준다. 이 장면이 저는 이게 참 인간관계의 어떤 그 면면이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영화에게 너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쨌든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좋네요. 네 가난을 이기고 결국은 억만장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길. 억만장자가 네네. 됐어요, 근데 뭐 결국은. 억만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삶에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가 한 번 정도는 봐줄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강추합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한 번씩 부탁드릴까요? 올리브님 어떠세요? 용기 나는 사건이나 뭐 용기를 주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용기 나는 기운 그렇죠. 나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운 나는 네, 사람, 네, 사건. 네. 네. 그게 바로 엊그저께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에서 그렇죠. 여우조연상을 박수 한번 받은 쳐주시다. 네. 대단하게 대단하게. 그걸 보면서 네. 사실은 많이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카데미라는 것은 또 칸이나 다른 대학은 또 베를린이나 그렇죠. 베니스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어떤 의미가 유색인종에게 허락하지 않고 네. 또 자국민들에게 또만 주는 그런 게 굉장히 좀 벽이 높았던 건데 그거를 이제 동양인이 뚫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작년에 또 봉준호 감독이 감독상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을 받았지만 그거하고 배우로서 주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감독상은 줄 수가 있지만 감독상을 준 것도 대단했지만 그래서 욕을 굉장히 아카데미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회타적이고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그 영화사 100년이 되는 영화사의 사상 처음으로 그렇게 됐었고 그 화이트 워싱이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백이사. 백인이 그 동양인의 그 역할을 동양인이 해야 되는데 그들은 백인에게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손오공의 역할도 백인이 하고 맞아요. 뭐 티베스님의 역할도 백인이 해야 되고 그럴 정도로 배타적인데 거기에서 상을 받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참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할 정도로의 그런 기운 나는 거였고 저번 주 주제가 희망에 대한 거였잖아요. 네. 그때 뭐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이렇게 태안반도 그 기름 유출 사건이나 금모으기 IMF 때 금모으기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기운을 주는 예를 들어서 IMF 때 박세리나 우리가 박찬호가 세계에서 활약을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봉준호가 그렇고 또 윤여정 씨가 그렇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한테 힘을 주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사건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도 진짜 개인적으로 그 윤여정 씨가 상 받기 전부터 사실 뭐 계속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최근 한 몇 달 동안 너무너무 기분 좋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타리님 어떠세요? 오늘 엄청 우리 누님이 피곤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요. 아,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용기는, 지금 저는 듣다 보니까 좀 딴 생각이 좀 나가지고. 네. 아니, 그냥 여담 웃기는 이야기. 이게 그때 어려울 때 아까 박세리나 박찬호 네. 선수나 그다음에 또 윤여정 씨가 우리 지금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네. 기쁜 소식으로 맞아요. 이제 이쁜 소식을 줘서 우리가 용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많은 김씨 씨는 뭐하고 김씨 씨는 뭐하고? 우리 그 나라 인구 중에서 김씨 씨가 가장 많다는데 실제로 이렇게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네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들은 네. 거의 그렇게 흔하지 않은 가장 어. 흔하지 않은 성씨들이 이렇게 네.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네. 나서 전혀 네, 네. 뭐 지금 분류와 긴급 다르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씨 씨 바쁘답니다. 좀 힘냅시다 김씨 씨 용기 네, 내세요. 그래서 박식 하는 걸로. 네. 여기 박씨 네. 있으신가요? 박씨 없죠, 지금. 없죠. 네. 지금 예, 현재로도 여기 윤 씨도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아니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 초코파이님이 미나리 화이팅, 박세리, 박지성, 박자 쓰리박 파이팅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고야, 초코파이님 고맙습니다. 성씨가 어떻게 됐는지 초코파이님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출연 한번 시킬까요? 초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한번 예. 소개하는 걸로. 예. 네, 고맙습니다, 초코파이님. 그 용기 나는 행동, 용기 나는 상황. 저는 그 가장 용기가 필요했을 때가 네. 운전면허 딸 때, 아. 그리고 아이 낳을 때, 아이 낳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어. 운전면허 딸 때도 그냥 전 일상생활에서 네. 면허 딸 때도 정말 내가 운전면허 딸 수 있을까? 막 그것도 굉장히 무서웠고, 네. 그리고 또 아이 낳을 때 여자들은 다 그러셨을 적는 걸 거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날 수 있을까? 음. 죽으면 어쩌지? 막 너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은 의료도 워낙 발달을 하고 그래서 이 애 낳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닌 일일 수도 아닌 일이지만 과거에 아이 낳다가 죽는 경우도 많고 사실 그렇죠. 위험한 경우에 맞습니다. 빠지는 네, 경우도 네. 많고 했기 때문에 결국 약간 상황이 어려워져서 아이 낳다가 저는 수술실로 그때 들어간 케이스였는데 그러셨구나. 근데 그때 용기를 주는 게 주변 사람들 음. 나랑 가장 가까운 비슷한 사람들 음. 그렇죠.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게 운전면허에서도 나중에 제가 안정을 했던 게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저보다 조금 먼저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 누구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누구도 했는데 나 할 수 있어. 했는데 예. 너도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이 낳을 때도 친구들이 먼저 제가 조금 친구들 중에서 늦게 아이를 낳은 편이라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다 먼저 아이를 무사히 낳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우리 엄마도 낳지. 그다음에 친구 누구도 낳지. 이렇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좀 안정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6명이 일정하게 지금 계속 실시간 방송을 봐주시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그리고 비욘드 TV가 90명이 됐어요.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냅둬요 덕분입니다. 냅둬요. 냅두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자, 알아서 잘해. 안수현 님도 지금 들어왔습니다. 웃음 4개 날려주셨습니다. 자, 유 대표님 어떠십니까? 좀 용기 나는 상황이라든지 용기를 주는 어떤 사례가. 저는 네. 저도 비슷한데 사실 제가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처음 시합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 시합이 네네, 나갔을 시합. 때. 그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네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그러니까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시합을 나가려고 할 때 보통 이제 체중 감량부터 시작해서 스킬 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체력을 보통 3분 3회전이거든요. 3분 4. 태권도가. 근데 우리 스타리님은 처음 들으셔서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종목. 태권도. 와 멋지다. 저 요즘 태권도에 빠졌어요. 네, 태권도. 그렇게 해서 웨이트도 하고 뭐 다 준비를 하지만 실제로 링에 올라간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네. 자신과의 싸움이고 결국은 뭐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자기 자신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제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주지 못하면 그렇죠. 쓰지를 못하죠. 어.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용기를 주고 너 할 수 있어.
너 잘할 거야. 네가 한 대를 지금까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용기가 차올라 가지고 나가서 발차기도 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피하기도 해야 되고 주먹도 날려야 되고 이런 게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그게 처음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 힘들었는데 첫 그때 번째 대회에서. 예 그때 예. 어. 그때를 근데- 넘어서니까 예. 근데 저는 운동 그런 뭐 그 나가보지 않아서 그런지 자기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쉬운 어떤 일은 식으로 주는 건가요?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죠. 해서. 마인드 컨트롤. 컨트롤을 예. 하기 전에. 예, 마인드 컨트롤 암시. 하는데, 그렇죠. 스스로에게 음. 그렇게 또 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말도 해주고, 네.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용기가 나는 그런 상황들 뭐 네. 떠올리기도 하고, 뭐 그런 용기가 나는 영화도 네. 막 떠올리고, 하고. 영상도 예, 떠올리고, 오케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네, 네,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용기가 나는 포즈가 있어요. 포즈가 있어요? 네, 자세? 네, 어, 자세. 네, 용기가 어떻게- 나는 자세가 있는데 어떻게 아자 이거 맞아? 아닌가요? 알려주십시오. 원더우먼 자세라고. 아. 원더우먼 자세? 네, 음. 딱 서서 원더우먼은 네. 다리를 양발을 어깨 높이로 벌리고 딱 서서 허리에다가 손을 자신감 얹잖아요. 있게. 네, 가슴 펴고 네. 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난 음. 할 수 있어. 이렇게 원더우먼 자기 자신을- 같아요. 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당당함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슴을 편다는 거,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음, 포인트인데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용기가 불어넣어진다. 갑자기 또 네. 누가 생각났어요. 용기 음. 있게 막 나갔던 이게 또 영화 얘기인데 음. 사운드 오브 뮤직 어. 아시죠?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 그 그렇죠. 폰트랩 대령 집에 아, 처음 갈 때 네, 굉장히 네. 두려워해요. 이게 여기 어떻게 갈까 막 맞아요. 용기도 내지 않는데 수련회에서 그때 이제 나와서 이제 집 앞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갑자기 어깨 딱 바로 그 자세로 네. 가방 딱 메고 네. 딱 씩씩하게 들어가는 컨피던스 앞도 외치면서 막 들어가 음. 노래하면서 또 막 들어가는 그 장면이 그쵸. 나와요. 아, 네, 맞아요. 컴피던스를 저도 외쳤어요? 생각나요. 그거 했었어요. 노래도 있어요. 컴피던스 네, 음료가 저도 아니었나? 마시는 거 네. 좋아하시죠?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어. 약간 하는 그러면서 막 나중에 막 약간 코믹하게 들어가면서 막 발이 네.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막 이런 저는 장면이 아까 그 자세는 음. 연구 결과에 네. 의해서 나온 자세라서 그렇죠,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자세. 맞아. 음. 그 심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이제 NLP 인지 음. 쪽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죠? 액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어떤 용기 나는 네, 사건이나 음. 인물. 그렇죠. 저도 지금 사실은 그 영화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일단 그 어떤 부분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간절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거와 연계돼서 음악에서도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실제로 뭐 요 책 쓰면서 북토크 때 이제 했던 음악인데 룩인사이드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올려볼까요? 음. 우리는 지금 들을 수는 없지만 음. 네 우리 시청하시는 분이 들을 수 있도록 네. 룩인사이드라는 음악이 음. 네 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상당히 주는 암시가 있어요. 룩인사이드 예. 그렇죠. 아, 이게 원곡이 아니라 편곡이죠 편곡. 제가 한 거군요. 근데 이 음악 나가면서 우리 음성이 같이 나가나요? 중복되나요? 아 나가고 있죠. 그러면 스타리님이 네, 음. 부르는 제가 거예요. 불러달라고 올렸던 거. 네. 네.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렇게 이제 부르시고 아, 북토크 콘서트 때 할 때 네. 콘서트 오랜 시간 저기 쭉 나가고 원래 이 노래는 그 뭐지 성악하시는 분이 남성 가수들이 굵은 목소리 테너 이게 허변을 하는 그런 노래 이거를 기타를 치면 커버하셨어요? 죄송해요. 준비하고 음악을 좀 줄여볼까요 이제? 자
뭐 이 음악에서 그 사실 그 우리 뭐죠? 팬텀싱어에서 네네, 맞아요. 예, 맞아요. 네 명의 남자가 저걸 이제 화음을 넣어서 부른 그 내용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요? 음. 그래서 이걸 네, 불러요? 불렀어요. 그 장면을 듣는 순간 저는 와 너무 짜릿하고 그 루킨 사이드가 내면을 이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외부 세계에서 오는 자극들보다도 내 내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더 귀 기울여 가지고 내가 나답게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라서 뭐 우리 제가 쓴 책에도 뭐 똑같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주로 다뤘기 때문에 더 제가 와닿았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은 음악이라고 저희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홈페이지면 보면 싹 다 루킨사이드 바꿨습니다. 여러분. 워낙 루킨사이드 계속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청 예, 유튜브도 루킨사이드 아트로 이제 바꾸고 그래서 전부 다 네, 네, 네. 한동안 이렇게 우리 묵상공인 볼 때 갑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자, 계속 속을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악을 제가 심도 있게 듣는 시기가 있었죠. 자, 우리 올리브님도 뭐 질문 준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윤여정 씨 네네네. 얘기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네, 윤여정 씨 얘기에 네. 덧붙여서 네. 이제 그런 윤여정 씨가 상을 받고 그 네. 다음 날 이제 화제가 됐었죠. 네. 다 된 밥에 조영남 뿌리기 그래가지고 맞아. 아이고 정말. 그걸 저는 참 왜 그 사람한테 그거를 물어보러 간 기자도 정말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한 조영남 씨도 참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그 밸런스 질문을 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네, 마침 네. 성비도 너무 좋죠. 2대2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윤여정 씨가 마치 바람 피운 남자에 대한 복수를 멋있게 했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조영남 씨가.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남자친구 자기가 헤어지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은 않는 거에 거를 감사하다고 그래야 할 일인지 참 우리가 아는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쿨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과연 할 얘기인가? 만약에 내가 조영남이라면은 엑스와이프한테 그렇게 참견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조영남이라면? 뭐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축하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사님은? 조영남이라면? 네. 안 하죠. 내가라면. 당연히. 조영남은 하겠지만 네. 내가라면 안 하겠죠. 축하는 하겠지만 그렇게 떠벌리지는 않겠죠. 축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지난번 그 토크할 때 그 묘비명이 생각납니다. 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나 이럴 난 때 조영남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 당했습니다. 아마 가십거리로 기사 쓰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긴 해요. 이제 나온 그 인터넷상에서 나온 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가끔 저는 기자님들도 왜 그렇게 쫓아가셔갖고 그렇게 아니 그래야지 또 홍보가 그렇죠. 그게 구도 자체가 그런 구도 자체가 일단 그렇죠. 기사에서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는 구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이슈가 되면 될수록 좋다 이런 그럼 심정. 조회수가 그렇죠. 올라가는 그렇죠. 거에는 예. 뭐 영혼도 팔 사람들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 냅두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품위를 지키면서 재밌게 그렇죠. 네, 네. 조회수는 얼마 안 맞아요. 나오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타일님 어떠세요? 당연히 아까 좀 얘기하셨나요? 얘기- 네. 저는 축하는 하지만 축하하지만 저는 저 양남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축하는 할 것 같아요. 축하는 할것 같죠. 근데 그걸 이렇게 대외적으로 또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개인적으로 식으로 조용히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런 언론 대놓고 언론에다 그렇죠. 대고 마치 내가 네. 그랬었다 그런 것처럼 하는 거는 말 같지도 않은 본인이 윤여정의- 바람 피우고 이 여우 조연상 그 상에 지분이 있다는 식으로 글쎄,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거죠. 윤여정- 자기가 아, 바람을 아니, 그러니까 피웠기 때문에. 윤여정에게 지분이 있다라고 은근히 그걸 자꾸 가시하는 것 같아. 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미음 치읓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미음 치읓 니은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이가 없죠. 네. 참 시원하네요. 예. 우리가 품격이 있기 때문에 네. 차마 욕은 못하고요. 치졸하다는 네, 거죠. 그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 음악을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죄송합니다. 아, 예.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다음 질문을 아름답게 해보겠습니다. 자, 용기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고, 우리 그 배우자들한테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게 갖춰야 될 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대답을 할지 처음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딴짓했어요. 네. 딴짓 할 수 있는 방송, 냅도입니다. 자, 냅둬요. 네, 냅도이고. 자, 용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 우리의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나에게 용기를 필요한 건 나에게, 그렇죠. 나에게 어떤 요소가 있어야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한다면 내 스스로에게도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스스로에게, 스스로에게 일단 용기가, 제가 일단 용기를 가지고 네.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따뜻한 눈빛? 따뜻한 눈빛? 그렇죠. 오, 너를 믿고 있다, 신뢰하고 오, 있다라는 게 네네네. 어쩔 때는 이런 비언어적인 네네네. 그런 행동들이 더 큰 용기를 줄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자꾸 용기 내라, 힘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말 자체가 부담스러울 음. 수가 있거든요. 용기 내라 힘내라. 네. 맞아요. 그 우리 상담 처음에 배울 때도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제일 조심해야 될 말 중에서 힘내, 화이팅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으로. 또 우리 유 대표님 어떠세요? 네네. 제가 살다 보니 뭐 이런 얘기는 좀 뭐 그렇지만 네.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 아닌가 싶어요. 공감. 나한테 공감이 된, 저 사람한테 용기가 필요한데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왜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충 알잖아요. 네네. 상황은.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용기가 필요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이 없이는 가가지고 감히 용기 내라, 네. 용기에 대한 표정, 제스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이렇게 파괴력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그 처절하고 힘들고 아까 나왔던 그 영화의 그런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깊이 해주고 그러고 나면 충분히 용기에 대한 제스처를 딱히 안 해도 네. 말을 안 해도 이게 될 거라고 되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오늘 우리 유 대표님 그 패션이 목사님 모드로 약간 있고 말씀도 약간 목사님처럼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네. 그러려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공적인 석상이 좀 있어가지고 네, 좋은 데 경기도에 다녀오셨군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올리브님은 어떠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스타디님이 비슷한 많이 얘기. 했는데 예.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말로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네. 그냥 바라봐 주면서 알아봐주면서. 또 내가 또 넓은 가슴을 가지고 포용을 해주면서 어떤 지그시 바라봐주는 네네. 예. 근데 그 눈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입으로 맞아요. 하는 말보다는 네. 아까 비언어적인 얘기를 했지만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 언어적인 것보다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것이 게 훨씬 더 훨씬 많은 얘기를 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네. 비언어적인 모든 요소를 다해서 그 사람에게 정말 눈빛을 쏴주고 예, 그렇게 해주면은 어떤 용기도 네. 생기지. 맞습니다. 그걸 섣부르게 네네. 그렇게 막 뭐 할 수 있어 힘내 그런 얘기는 오히려 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는 오히려 상대방이 네.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동감해요. 지금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비언어적 어떤 요소들. 그래서 일단 뭐 내가 그 내담자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을 뭐 어떻게 해준다 방법적 스킬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일단 내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을 일단 깔아야지 그래야지 이제 뭐 얘기 한마디 나올 때 행동 표정에서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우리 올리브님한테 완전 절대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 첫째 아이하고 예를 들어서 관계가 안 좋다. 난 좀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근데 그걸 이제 용기를 주면서 좀 어떻게 개선해보고 싶다. 이랬을 때 이제 팁이 될 수 있도록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비언어적인 걸 하는데 그 어떤 거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굳이 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제가 먼저 대답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나이와 사이가 안 좋을 때. 네, 큰 아이뿐만 아니라 뭐 어쨌든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든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내가 좀 개선하고 싶다는 욕구가 들잖아요. 그럴 때 맨 첫 번째 뭐부터 갖춰야 되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정직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또 음악 버네스티를 준비하긴 했는데 자 아직 틀지는 마시고요.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얘기 충분히 하고 계획이 있었군요. 정직성이 이제 갖춰져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중 언어. 겉으로는 뭐 좀 마음속으로는 안 좋지만 겉으로는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조금 웃으면서 가짜로 이제 얘기한다면 효과는 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좀 정직해야 된다. 이런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 그게 좀 당장은 안 좋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해결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다면 올리브님 어떠세요? 어떤 걸 갖추는 게 좋을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네. 이중 언어 더블 바인드라 네. 그러거든요. 그거를 더블 바인드라 그러는데 그게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네네.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게 조현병을 만드는 그렇죠. 부모의 맞아요. 더블 바인드가 이중 언어가 조현병을 만든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해서는 안 안 되는. 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쉽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에게 예를 쉽게 들자면은 그런 거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중국집 가자. 그래 놓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시켜. 하고 나는 짜장면. 그렇지. 이제 이런 케이스가 바로 이제 더블 바인드의 전형적인 케이스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시험을 보고 왔는데 시험 성적을 엉망으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친구랑 놀겠대 눈치 없이. 그랬을 때 엄마는 그러는 거죠. 맘대로 해 라면서 눈 내리 깔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해. 맘대로 해. 근데 그 표정이나 그 말 속에는 가기만 해봐라 너 죽는다가 그렇죠.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가 말로는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엄마의 표정을 보고 나갔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뼈도 못 치를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면. 반복이 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조현병에 걸린다.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베이트슨이라는 학자가 했죠. 네. 조현병을 조금 설명을 뭐 추가로 하자면 뭐 이 용어가 좀 바뀌었죠 옛날하고.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고 그렇죠. 옛날에 요즘은 정신분열증이고. 조현병. 예. 그 정신분열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아가 에고가 쫙 여러 개로 분열될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중이처럼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렇죠. 육아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더구나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우리 올리브님 전문가 면모를 보여주시네. 참, 나도 웃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그렇지. 아카데미 유머를 하려 했더니 또 학교로 들어가셨네. 또 공부해야 되는 그렇다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상황극을 한번 제가 해볼게요. 상황이 어떠냐면, 자, 엄마가 이제 우리 올리브님 방송을 보고, 그 이중문을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왔는데 이 아들이 역시나 오늘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한테 쥐어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야, 공부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지금 막 신나서 뭐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싫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해서 아예 공간을 분리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입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컴퓨터나 이런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는 네네.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이미 들었으면은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은 사이만 나빠져요. 그렇죠. 들리지가 사이만 않죠. 나빠지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가 지금 게임을 하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몇 시까지 할래? 제안을. 언제까지 할 거야? 네.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하자. 딱 그때까지만 하기로 엄마랑 약속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네. 해야죠. 그렇죠. 예, 무조건 막는 거는 네.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이제 만약 요거 이제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꼬리를 물고 계속 지금 질문하는 건데 아, 꼬꼬무입니까? 닭도 꼬꼬닭만 먹습니다. 자, 제가 조금 질문을 왜냐면 이게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아주 FM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해보면 애들이 또 쉬운 게 짜증 내기도 아니죠. 하고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러면 어떤 상황인데 지금 내가 만약 요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화는 나요. 그럼 그 공간에서 아예 나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래도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아, 그럴 정리를 해서. 때는 스탑을 하는 게 낫죠. 분리를 약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엄마, 아빠 네. 입장에서는 아예 네. 차라리 그걸 좀 나가는 게 낫다는 한 거죠? 5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조금 나도 좀 그렇죠. 진정을 컴다운하고, 시키고 예, 아이에게도 시간을 주고 그렇게 음, 해서 정말 심호흡을 좀 쭉 하고 하고 몇 번만 해도 네. 마음이 좀 가라앉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 정리하자면 감정적으로는 대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좋습니다. 유 대표님 어떠세요? 뭐 이제 갑자기 갑자기 제가 질문 던졌고. 그런 상황이라면 네네. 저도 네네. 나가야죠. 그걸 보고 일단은 앉아있으면, 공간에서 예, 이제 앉아있으면 분리를 한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그렇죠. 부딪히고 나오게 되죠. 내가 감정적으로 할 거예요. 분명히 소리를 지른다거나 네.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낫다는 거죠. 우리 스타일님 뭐 육아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육아의 네. 특별한 노하우는 저는 네. 뭐 아이들을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요즘 그 아이들 게임하는 거 네. 보면 네. 그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컴퓨터가 맡겨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음. 전부 원격 네.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수업을 하면 이제 아이들 모니터에 듀얼 모니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하는데 처음에는 학교마다 이제 교실마다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듀얼 모니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저쪽 큰 화면으로 띄워놓고 이제 노트북 가지고 수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되니까 자꾸 아이들은 그 눈을 치켰던 선생님들만 보게 돼요. 이렇게 위를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듀얼 모니터를 옆에다 놓을 수 있는 모니터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는데 아이들 보면 그 가끔 얘가 딴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다른 데를 그 한눈을 팔지 않도록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 원격 수업이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 계속 보면서 지금 카메라를 틀어라 중간중간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아이들 얼굴이 안 보이면 그러니까 감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이들이 나는 분명히 아이들한테 그 화면 공유 화면에 뭐 그냥 간단한 화면을 보여줬을 뿐인데 아이들 얼굴이 번쩍번쩍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서 채팅창에라도 빨리 써라 이렇게 계속 활동을 계속 시키거든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계속 올리라고 하든지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올라올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제 수업이 끝나서 자 오늘 다음 시간 준비해야 되니까 니들도 다음 시간 준비하고 이제 그만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가 손을 들고 있는데 다 나가는데 안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꼭 남아 있어요. 딴짓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또 선생님들이 그거를 아이들을 그렇게 체크하고 선생님도 딜레마가 아이들을 그렇게 체크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업에 또 질이 떨어져요. 다른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니까 그 몇 명을 또 무시하고 또 수업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계속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얼굴이 요만큼이면 보이더라도 보고 하는데 이제 가끔 돌발 질문들을 이제 하죠. 이렇게 하면은 반응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응이 없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부르고 마이크 키고 음소거 해제하고 빨리 대답을 해라 막 이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그냥 채팅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혹시 그쪽으로 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누구는 뭘 하고 있는 줄 알고 가끔 이제 제보도 들어오고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요즘은 참 그게 선생님으로서도 좀 딜레마고, 부모님들도 이제 요즘 거의 그 젊은 부모님들은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그냥 맡겨놓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이들이 스스로 그 수업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게임은 늘 이제 컴퓨터 기능은 날로 발달해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틀어놓고 지멋대로 나가고 이쪽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쉽지 참 않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지금 87학번입니다. 87학번. 근데 87학번 들어가서부터 야학을 시작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티칭의 경험으로 따지면 지금 엄청난 세월을 지금 가르쳤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 본 경험으로는 그 이렇게 동영상, EBS라든지 뭐 동영상으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면 아, 제 데이터로는 개인적인 데이터로는 한 8%, 100% 중에 8% 아이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나머지는 프로테지가 다 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학습력이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영상으로만 쭉 수업을 하면 아무래도 네. 떨어지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네. 어떤 부분만 딱 보여주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이 이렇게 지금 줌 상황으로 수업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고 애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들고 그렇죠. 우리 지금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고1인데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줌 하는 걸 옆에서 딱 제가 유심히 보면은 야, 저 공부가 될까? 이럴 정도로 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그래도 실시간 수업하면은 그나마 난데 작년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컨텐츠 수업을 했었어요. 그냥 컨텐츠 영상을 수업. 만들어 선생님들이 거의 영상을 본인이 찍어서 그 네.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아이들을 보게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일단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일단 수업하다가는 말을 좀 더듬어도 그냥 넘어가고 되고 근데 영상을 찍다 보면 말을 더듬으면 이렇게 하다가 말이 섞일 수도 있고 이렇게 말이 꼬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네. 그럼 다시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컨텐츠 수업할 때 잠을 못 자요. 잠을 어디 그 영상을 되니까. 만들어 놔야 되니까 잠을 못 자는데 올해는 대신 말이 많아지고 컨텐츠 수업을 대신 안 하는데 실시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저녁 때 되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3분의 1 수업이라서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쉬는 시간도 그러니까 사실 원격 수업을 하면 쉬는 시간이 교사들한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간 좀 끝나면 바로 다음 교실에 가서 수업 세팅을 다 해놔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예, 근데 하루 종일 풀로 해야 나는 되잖아요. 진짜 궁금한 게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줌 수업,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많은데 그 왜 오프라인에서 하든 그대로 하는지 난 정말 궁금해요. 만약에 45분 수업이면 네. 오프에서 45분 수업이었다면 줌에서는 그걸 확 줄여서 한 20분 수업으로 해야지 그게 애들한테 그게 적응이 될 20분은 좀 텐데. 짧아요. 네. 아니 짧든 어쨌든 그 애들은 끊어가지고 집중이 문제 그렇죠. 없도록 그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해야 될 텐데 그 너무 제 생각에서는 그 우리 공교육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아직 들어요. 그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틀을 왜 굳이 그러니까 지키면서 애들을 변하는데 괴롭히는 한꺼번에 변하고 이제 변화가 쉽지 그것도 않아요. 변화하기가 쉽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짜내서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영상 수업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수업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잠깐 보여주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또 그렇죠. 예, 다른 데서 구글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 패들렛이나 설문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네. 이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아이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 것들이 하는데 이제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게 애들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짜는 게 아니고 옛날 하던 그 교육 그 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뭔가 자꾸 그 안에 툴들을 바꾸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틀을 바꾸기는 바꾸지 않으려고 힘들죠. 애쓰면서 지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는 아이들과 선생님이 이제 그렇죠. 보시는 거죠. 엄청 선생님들이 힘든 가죠.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용기 그런 용기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 네. 얘기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 거죠. 네. 가끔 선생님들 연수하다 보면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이렇게 주제가 지어지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만약 지원금이 1억이 나온다면 학교에서 어떤 상황을 개선하고 싶냐.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위해서. 아이들의 공간, 그다음에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현관을 바꿔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렇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전부 아이들인데 문제는
애들 원하지 않죠. 근데 선생님들이 용기가 없는 게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학교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좀 불안하고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이들만 편안하고 지금 역전이 돼서 선생님들의 교사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지원 이런 것들보다는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혜택과 그다음에 환경도 좋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아이들 뭐 이렇게 여러 공간 활용, 막 공간에 뭐 이렇게 혁신해가지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에서도 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지금은 아이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는 그냥 아이들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 공간이 없어요. 정말 선생님들을 교실 수업할 때 그 교실하고 교무실 조그만 교무실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막 복도도 쉬는 시간에 자기네 거, 운동장도 자기네 거, 체육실도 자기네 거, 교실도 자기네 거. 중고등학교는 교실이 무법지대예요. 자기들만의 공간이에요. 교사가 없는 시간에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풀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 근데 어쨌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 이제 그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보면 교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없다. 없어요. 잠깐만요. 많이 없어요. 우리 그 누님께서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하더니 토크에 끝이 없어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끊었는데. 자, 이렇게 네. 지금 현직 교사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었는데 요즘 힘들어지는 용기를 한번 분들이 줍시다 우리. 자, 아. 어떻게 유 대표님 용기 한번 주십시오. 팍팍! 거기 그래서 끝입니다. 예. 그래서 용기랑 관련해서 교과서에는 호연지기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렇게 도덕적인 행동, 호연지기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극히 크고 올곧은 도덕적 누님, 그건 기계라고. 여기서 하거든요. 얘기하도록 좀 두세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기한테 이렇게 뭐 자기가 뒤집었으면 안 근데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용기로 지금 이야기를 돌리려고 그렇군요. 그렇게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 교육 전문가님께서 이제 낯설 차례입니다. 용기 한번 주세요. 용기 우리 현직 선생님한테 용기를 주시자면 이미 용기를 장착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애들도 애들이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아마 지금 굉장히 혼돈의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작년에 네. 정말 혼돈이었어요. 네. 정말.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거에서 쭉 해오던 그 교육 방식에서 완전히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여기 적응하느라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쓰신다는 거 격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우리 용기가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한 말씀 우리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시죠. 어떻게 유 대표님부터 하시겠어요?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딱 하신다면? 목사님? 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리브님? 저는요, 네. 지그시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네. 박수를 치. 저는 일단 행동하세요. 일단 행동하세요. 일단 행동하세요. 선생님 같습니다. 일단 똑바로 해라 얘들아. 저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작가들 그리고 기약 없는 그 앞날을 위해서 애써서 나가야 하는 20대를 위해서 제 책의 한 꼭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PPL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어네스티 아시죠? 네, 진심으로. 자, 여기에 내용 지금 저기 그림이 보이시죠? 그림에 나오는 감이에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강원도 고성에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감나무를 보니까 한나절, 여름 한철 동안 그냥 푸릇푸릇한 나무예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어느 순간에 쌀쌀해지다가 갑자기 감이 달려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저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될까 안 될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책이 뭐 성공한다 안 성공한다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기 동안에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언젠가는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을 내셔가지고 꼭 된다는 생각 하에서
지금 해야 할 거에 집중을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힘내. 박수가 이제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오늘 참 제가 사실 그 타이틀에 용기나는 음악을 들으려고 감사합니다. 네, 죄송하다 계속 지금 얘기하시는데 자, 어쨌든 용기가 안 났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용기가 안 네, 났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이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아마 좋은 그 방송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네. 여기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미리 원고를 받아보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봐 주는 것만 해도 용기가 된다. 이렇게 올리브님이 사실 준비를 해주셨어요. 한번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냅도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냅도유입니다. 냅도유!